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최고수의 대결,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도로 위에서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알아서 가고 멈추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도로 위의 알파고,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를 홍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차가 경주장을 질주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렸다가 커브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장애물도 이리저리 피해가는데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도로에 세워놓은 차와 그대로 충돌하는가 하면 엉뚱한 곳을 향해 달리는 차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가능성과 보완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시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자율주행 기술이었습니다. 일부 완주 못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선보였다고. 자율주행 기술의 마지막 단계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말하면 차가 알아서 경로와 시간을 계산해 데려다주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주차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주차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하고 부르면 다시 주인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운전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수준. 졸음운전의 전형적인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구글과 삼성전자 등 정보통신, 전장기업들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뛰어든 상황. 우리 정부도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안정화 조치인 1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동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5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 올랐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직전인 지난해 10월 7일 0.32% 이후 가장 높은 건데 5월이 이사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강동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오는 7월 재건축을 마치고 이주를 앞둔 둔촌 주공 아파트의 인기덕입니다. 작은 평수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2006년, 2007년 고점 대비해서 2억 이상 오른 것도 있는데요. 개포 주공과 잠실 주공 아파트를 앞세운 강남 지역의 상승률도 높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에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사라졌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속도가 빨라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아파트 위주로 값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위기설도 4월 위기설도 얘기하고 시장이 안 좋아질 걸로 또 얘기가 뉴스가 나오다가 이제 그 예상보다 거래가 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경우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당장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를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고 참여정부 때처럼 보유세를 늘리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OECD 회원국 중 손꼽히는 음주대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중하위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9리터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2,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8년 284만 상자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 위스키 판매량은 지난해 167만 상자까지 떨어지면서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금융회사 계좌에 잠자고 있다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찾아간 휴면 금융재산이 총 1조 2,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642만 명이 계좌당 19만 4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한편 자동차 보험금 등 청구 방법을 잘 모르거나 보장에 가입된지도 잘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장기 보험금도 35만 명이 총 916억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소득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임금 근로자들의 업종별, 연령대별 소득 통계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국민들은 자신이 소득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성장과 고용, 복지를 잇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히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을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첫 걸음으로 소득 분포를 세분화해 통계를 내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우선 다음 달 중 임금 근로자의 업종별, 연령대별 소득 분포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금 근로자 소득 통계가 나오면 임금 근로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사람부터 가장 적은 소득을 받는 사람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연봉 수준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몇 등인지 같은 업종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안 등 소득 정책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다시 악화한 소득 불평등 정도도 더욱 정확히 측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소득 분배 지표는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통계청이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새롭게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는 첫발을 떼는 한국 경제가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몇 년째 얼어붙었던 경제에 요새 좋은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실물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소비 심리가 큰 폭 살아난 건데요. 때맞춰 주택 분양과 신차 출시도 줄을 잇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데 경기가 진짜 살아나는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아차 프리미엄 세단 스팅어입니다. 국내 업체로는 처음 시도하는 스포츠 세단인데다 값도 최고 5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출시 전 사전 계약이 2,000대 선으로 양호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쌍용차 역시 13년 만에 새로 내놓는 최고급 SUV G4 렉스턴이 4,000대 이상 사전 예약되자 5월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급 신차 판매의 호조는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음을 시사하는 신호격입니다. 경제 심리도 회복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8.0으로 한 달 새 6.8포인트가 뛰어 세월호 참사 직전인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경기 회복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깔린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택 분양 시장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상일동에 5,455가구, GS건설이 부산 기장에 5,217가구, 대림산업이 경기의정부에 1,773가구를 선보이는 등 5월 마지막 주에만 전국 12개 곳에서 10,000가구 이상이 공급됩니다.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주춤했던 아파트 매매 시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4월보다 10%가량 늘었고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16.0으로 4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연일 역대 최고치 행진 중입니다. 실물 경제와 경제 심리의 개선에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이 합세하면 경기 회복세가 좀 더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요새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귀하게 키우는 분들이 적지 않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다 보니
반려동물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애견 동반 호텔부터 전용 택시까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이 반려동물 서비스를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에 놀러 온 반려견 철수가 애견 전용 침대에서 간식을 먹고 장난감으로 장난을 치고 놉니다. 엄마나 다름없는 김다빈 씨가 주말 동안 철수와 함께 즐길 만한 곳을 찾다 숙박앱에서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호텔을 검색해 찾은 곳입니다. 애견을 호텔 안에서 이렇게 캐리할 수 있는 그 유모차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객실 안에 다 배변판이랑 뭐 사료랑 물이랑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했어요. 의류나 사료를 팔던 애견 카페의 서비스도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곡물 사료를 기피하는 주인들을 겨냥해 수제 간식을 파는가 하면 카페 한켠에는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도 애견가들 사이에선 인기입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뭐 애견 카페라든지 강아지 공원 등 갈 수 없었던 곳들을 이동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가지각색 서비스와 용품이 늘다 보니 2012년 9천억 원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6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반려동물에 마치 자녀 양육처럼 돈을 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서비스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K-무크, 온라인 공개 강좌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료증을 발급하는 한국형 나노 디그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갑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5개 안팎의 K-무크 강의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묶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K-무크 강좌를 1,500개로 늘리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신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로 이틀 동안 이어지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당일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꿈 같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을 맞이한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2%가 월요병을 앓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월요일이 힘든 한 주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요일 저녁부터는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칠 정도로 월요일 무서워하는 직장인 참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월요병을 앓는 이유 중 하나를 주제로 선택해봤는데요. 이 과다한 업무, 야근, 만원 대중교통 등 월요병을 앓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이 한 주도 시작됐으니 속풀이용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왠지 이해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힘차게 일하자고 마음먹는 일이 있어도 갑자기 출근하기도 전에 부장님 문자 받으면 멀쩡하던 몸 아플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친구 얘기입니다. 저희 부장님은 참 좋은 분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현실에는 부장님처럼 존경하고 싶은 좋은 상사도 있고 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쁜 상사 모두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성격의 상사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먼저 힘든 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8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이 꼴불견 상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 무려 98%가 꼴불견인 상사로 인해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을 정도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꼴불견 상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직장인들이 손꼽는 꼴불견 상사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미꾸라지형과 본인의 기분에 따라 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이기주의형이 각각 20%로 기록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미생에서도 신입사원 한성률의 사수가 한성률에게 업무를 다 떠넘겼다가 나중에는 결국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보고해서 힘들어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드라마였지만 보면서 저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장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상사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상사의 유형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또 다른 꼴불견 상사의 유형을 살펴보니 2위가 19%를 차지한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변덕쟁이형, 또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하는 지적형이 15%의 응답률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사의 명령이나 의견에 무조건 순응하는 예스맨형, 또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오케이, 아니면 노인 편가르기형 등이 꼴불견 상사 순위에 올랐는데요. 강설희 아나운서는 이 중에 어떤 상사가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팀 분위기를 좌우하는 이기주의형, 이런 분들이 참 힘든 상사의 유형 같습니다. 일단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꼴불견 유형에도 직급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원부터 주임급의 경우에는 이기주의형을, 또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대리나 과장, 차장, 부장급 인사는 미꾸라지형 상사를 꼴불견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마 직급에 따라 겪거나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힘들어도 매일 봐야 하는 게 바로 회사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상사도 매일 부딪혀야 하는데 어떻게 극복 방법 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격 차이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 직장인 1,546명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로서만 대했다는 응답이 31.6%로 1위를 차지했고, 또 서로의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다가 28.5%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13%가 응답한 내 성격을 버리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형, 또 8.8%를 차지한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도록 업무를 분담했다형, 또 8%를 차지한 속 편하게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버렸다형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극복하는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든 인정을 하든지 맞춰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상하 관계가 분명한 문화에선 부하 직원이 먼저 상사의 성격에 맞추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실제로 누군가 맞추는 것 자체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 좋은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설문조사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자, 부하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직장 상사를 찾아봤더니 1위를 차지한 유형이 24%가 뽑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21%로 2위를 차지한 유형은 팀원과의 수평적 소통 관계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 상사였고요. 그 외에도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한 모습,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사를 좋은 직장 상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 직장 상사의 공통점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사였습니다. 네, 사실 좋은 직장 상사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일까요? 일찍이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사의 성격을 서둘러서 파악하고 100% 맞추면서 상사의 강점을 활용해라. 글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성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직장 상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회를 적극 펼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보면서요. 오늘 핫키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